안녕하세요, 조르닥입니다. 오늘은 되게 우울하네요. 왜냐면 제가 영상을 녹화를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다 녹화를 하고 이제 편집을 하려고 편집 프로그램을 켰는데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제 목소리가 하나도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다가 목소리를 입혀서 녹음을 해도 되기는 한데 그냥 깨끗하게 다시 처음부터 작성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했던 거를 다시 또 하려고 하니까 처지기는 한데 그래도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구현을 해놨던 게 어떤 건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까요? 보면 저 캐릭터 위에, 머리 위에 이렇게 체력 게이지가 나타나게끔 하는 거를 오늘 구현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거를 구현을 할 거고요. 지금까지 구현해 놓은 거를 일단 다 지우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지우고 왔고요.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게임을 시작을 하면 이제 캐릭터가 나와도 체력 게이지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작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 캐릭터의 생명 게이지를 구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제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이제 저 캐릭터 하위에다가 자식 오브젝트로 이제 UI를 설정을 해가지고 위에다가 이제 띄우는 방식이고요. 렌더러 모드를 이제 월드 스페이스로 변경을 해가지고 캐릭터랑 같이 움직이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방법을 하면은 구현을 하는 거는 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제가 저 캐릭터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저게 그 체력 게이지도 같이 멀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저 캐릭터랑 멀리 있더라도 그 적의 그 체력 게이지는 그대로 같은 크기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캔버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UI 항목에다가 저 캐릭터의 좌표를 받아가지고 스크린 좌표로 변경을 해서 변환을 해서 띄워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책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저는 책을 따라 하면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를 다시 하는 작업이지만 그래도 해야죠.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I에 들어가서 캔버스를 추가를 해줘야겠죠. 얘는 UI 캔버스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도 추가를 할 거예요. 이 카메라는 이제 적 체력 게이지만 나타내는 역할을 하도록 구현을 할 겁니다. 자, 카메라를 그럼 만들겠습니다. 카메라를 만든 다음에 이놈은 UI 카메라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은 이제 UI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메인 카메라랑 겹쳐서 보일 수가 있으니까 뭐 100, 500, 0으로 설정을 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 하고 먼저 오디오 리스너부터 일단 지우고요. 오디오 리스너를 지운 다음에 먼저 이제 캔버스를 다시 선택을 해줍니다. UI 캔버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지금 오버레이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카메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UI 카메라를 넣어줍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뭐 상관없는 일이기는 한데 책에서는 이 UI 카메라하고 그리고 이제 메인 카메라 이 두 개가 겹쳐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른 영역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이제 이 UI 카메라의 위치를 변경을 해줬던 거고요. 이렇게 위로 쭉 올려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꼭 100, 500, 0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위로 이렇게 쭉 올려서 이 메인 카메라랑 겹치지 않게끔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 상태로 그냥 저희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I 카메라에서 클리어 플래그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뎁스 온리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느 카메라 하나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카메라를 동시에 같은 화면에서 출력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UI 캔버스에서 이미지를 하나 추가를 하고 얘를 이제 체력 게이지를 나타내는 걸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nemy HP bar라고 수정을 하고요. 색상은 검은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적 체력이 예를 들어서 빨강색이면 이제 체력이 달고 나서 그 뒤에 배경색을 검은색으로 하기 위한 거고요. 워낙 다른 분들은 흰색으로 하셔도 좋고 원하는 색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25의 3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하위에 이미지를 하나 더 만들고요. 요놈의 이미지를 그냥 HP 바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이미지를 추가를 할 건데요. 이미지 폴더에 메뉴에 보면은 HP 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HP 바에다가 그걸 넣어주게 되면 밑에 이제 이미지 타입이 나오게 되죠. 한번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23에 3, 25죠. 네, 이렇게 변경을 해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필드로 바꿔주고 레디얼 360이 아니라 호리존탈로 변경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체력 게이지가 완성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체력 색깔은 빨강색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볼 건데요. 스크립트는 enemy 폴더에 생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만든 다음에 enemy hp 바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자, 스크립트를 열어 주신 다음에 스크립트를 이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캔버스를 렌더링하는 카메라, 이제 좀 전에 제가 추가를 했던 UI 카메라 있죠? 예, UI 카메라를 저장할 카메라, UI 카메라, 그리고 캔버스를 저장할 캔버스, 그리고 이제 부모의 렉트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저장을 할 렉트 트랜스폼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렉트 트랜스폼 렉트 파런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의 컴포넌트 private 렉트 트랜스폼 렉트 hp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P 바의 이미지의 위치를 조절할 게 필요한데요. 얘는 딱히 보여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hide inspector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유니티에서 보여지지 않도록 설정을 한 다음에 퍼블릭으로 벡터 offset 벡터 3.0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프셋은 캐릭터에서 얼마만큼 떨어뜨려서 그 게이지를 넣을 건지를 결정하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적 캐릭터의 위치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벡터가 아니고 transform target transform이라고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추출을 해야겠죠. 캔버스 한 다음에 get component in parent라는 거를 쓸 거고요. 여기서 저희는 캔버스를 가지고 올 겁니다. 이렇게 추출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스크립트를 체력 게이지를 나타내는 오브젝트에다가 추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오브젝트의 상위 부모는 캔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캔버스를 추출을 하기 위해서 getComponent in paren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캔버스 컴포넌트를 추가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UI 카메라, 얘는 이제 캔버스에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월드 카메라를 가지고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left parent, 얘는 canvas get component, 이제 부모의 위치 값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left hp, 얘는
여기서는 dis.game 오브젝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냥 컴포넌트를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이건 한번 이따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ect transform. 이렇게 추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업데이트 함수에서 구현을 하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 함수 다음에 실행이 되는 late update라는 녀석으로 구현을 할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저 캐릭터가 이동을 하는 로직은 업데이트에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캐릭터가 다 움직인 다음에 그 위치를 그 체력 게이지가 따라가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함수 다음에 실행이 되는 late update에서 구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스크린 보스 카메라의 메인에 world to screen point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UI에서 표시되는 거는 2D잖아요. 그러니까 월드 좌표는 3D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3D 좌표를 이제 UI 화면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스크린의 좌표로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크린에서 사용하는 좌표로 변경을 해주기 위해서 일단 포지션 그리고 옵셋. 이 옵셋은 아까 얘기했듯이 캐릭터의 머리 위로 얼마만큼 띄어가지고 체력 게이지를 표시를 할 건지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놈이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스크린 포스.z 그러니까 0.0f가 되면 스크린 포스다가 마이너스 1.0을 곱해줍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스크린 좌표로 지금 변환을 했잖아요. 월드 좌표에서. 그럼 얘는 사실상 X 좌표랑 Y 좌표밖에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반환되는 녀석은 벡터 3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Z 값도 반환을 하게 되는데 이 Z 값은 저희가 생각하는 Z 값하고 조금 달라요. 이거는 이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였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메인 카메라에서 XY 평면까지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이거는 조금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건 이따가 한번 다시 제가 보여드리면서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로컬포스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벡터2의 제로로 소개를 해주고요. 이제 함수를 하나 사용을 할 건데 rect transform utility에 screen point to local point in rectangle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이거는 지금 위에서 월드 좌표를 스크린 좌표로 바꿨잖아요. 이거는 다시 스크린 포인트에서 UI 캔버스에 있는 좌표로 변경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함수명이 되게 길죠. 그래서 그 함수 인자는 제가 지금 이미지에서 사용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모의 렉트 트랜스폼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놨던 게 렉트 페어런트가 있었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스크린 좌표예요. 이거는 방금 만들었던 스크린 포스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렌더링 카메라가 필요한데 이것도 카메라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변환된 좌표를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거냐, 방금 만든 로컬 포스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반환된 로컬 포스를 이제 체력 게이지에다가 구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구현을 해야 되는 게 rect hp에다가 로컬 포지션 그리고 여기다가 로컬 포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월드 좌표를 스크린 좌표로 변경을 하고 다시 스크린 좌표를 이제 캔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좌표로 변환을 해가지고 그 좌표를 이제 로컬포스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서 이제 체력 게이지에다가 직접 표시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작성을 하면 되고요. 이제 다시 유니티로 돌아와서 이 HP 바에다가 이 enemy HP 바를 추가를 해주고요. 얘를 이제 프리팹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프리팹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리팹으로 저장을 했으니까 얘는 삭제를 해주면 작업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저 캐릭터가 맞았을 때 이 feel amount 속성을 이용을 해서 변경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enemy 데미지 스크립트를 이제 추가를 해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P 바를 저장을 할 수 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벡터 3형으로 HP 바의 offset 얘는 new 벡터 3에 일단 초기화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0으로 y 값으로 2.2만큼 높은 곳에다가 체력 게이지를 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5.8 캔버스 UI 캔버스 다시 그리고 이제 fill amount 속성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미지도 필요하겠죠. HP 바 이미지 그리고 이 이미지라는 자료형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꼭 이 unity engine.ui라는 유진 키워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void set hp bar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I 캔버스에다가 게임 오브젝트의 find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UI 캔버스를 찾게 합니다. 그래서 이놈의 get 컴포넌트를 해서 캔버스를 찾으면 되고요.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hb bar 여기다가 이제 생성을 해줍니다. 인스탄시에이트를 이용을 해서 게임 오브젝트 뭘 생성을 할 거냐면 프리팹 hp bar 프리팹 그리고 UI 캔버스에 트랜스폼 위치에다가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성을 한 다음에 HP bar 이미지는 HP bar의 get 컴포넌트 in children 라는 걸 쓸 거고 이미지 그리고 저희는 get 컴포넌트가 아니라 get 컴포넌츠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자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왜 이거를 쓰냐면 왜 이게 첫 번째 인자냐면 프리팹을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이 enemy HP bar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 enemy HP bar를 get component인 children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인자에는 그러니까 0번째에는 이 자기 자신이 들어와요. enemy HP bar가 그러니까 자식을 가지고 오고 싶으면은 1번부터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HP bar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제 이 첫 번째 인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인자가 아니라 1번 인덱스를 사용을 한 겁니다.
0번째에는 자기 자신이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HP 바에 get 컴포넌트 한 다음에 스크립트를 가지고 올 겁니다. enemy HP 바. 그래서 HP 바에 target transform에다가 this.getObject transform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 enemy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임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은 결국에는 저 캐릭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 캐릭터의 트랜스폼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HP 바에 옵셋을 HP 바 옵셋으로 초기화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놈을 스타트 함수에서 사용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set HP 바 함수를 사용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정해야 될 게 이제 on collision enter인데요. 이제 그 fill amount 속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체력 게이지가 이제 줄어드는 거를 구현을 해야겠죠. HP바 이미지를 가지고 온 다음에 fill amount 속성을 현재 남은 HP에다가 이제 초기화 init HP 여기 100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100분의 남은 체력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캐릭터가 죽게 되면 굳이 체력 게이지를 보여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HP 바 이미지에다가 get component in parent 함수를 쓴 다음에 이미지를 가지고 올 거고 첫 번째 인자의 컬러를 클리어로 변경을 해줘서 투명하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유니티로 돌아와서 그 enemy 프리팹을 보면은 이제 enemy 데미지 스크립트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HP 바 프리팹을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프리팹을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모든 구현은 끝나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저 캐릭터가 뜨면 이렇게 캐릭터가 뜨고 체력 게이지가 줄는 거 보이시죠? 죽으면 게이지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게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저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좀 많이 구글링을 하면서 찾아봤는데 메인 카메라에서 이제 XY 평면까지 거리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유니티 API 설명에는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설명을 아까 드렸고요. 한번 이제 제가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얘를 주석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왼편에 있는 거는 방금 만든 그 UI 캔버스고요. 자, 지금 보면은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시죠? 두 명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뜨고 있죠? 근데 지금 얘네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반대를 보게 되면 반대편에도 똑같이 이렇게 게이지가 보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거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움직일 수 있게. 아무튼 얘가 이렇게 뒤를 돌아도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저 게이지가 보이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버그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니 일단 UI는 2D입니다. 2D니까 X, Y만 존재하고 Z축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3D로 보는 관점에서 뒤로 이렇게 돌아버리면 저는 그 UI의 반대편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있다가 한 바퀴 다시 돌아버리면 다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 UI가 제가 실제로 보고 있을 때는 이 아까 설명드렸던 요 놈이 이 Z 값이
양수가 뜨게 되는데요. 뒤를 돌아버리면은 카메라부터 거리를 했으니까 카메라가 얘를 등지게 되잖아요. 이러면은 음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수가 되기 시작하는 지점은 이제 이 UI 캔버스를 이렇게 딱 돌아서 90도가 되는 지점에서부터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해서 이렇게 돌면은 이제 완전히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바라보기 전에 90도를 돌았을 때 이때부터 음수가 되니까 이렇게 돌았을 때는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쓴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캐릭터가 여기 있죠? 자, 뒤로 돌아요. 좀 이렇게 해볼게요. 자, 뒤로 돌아도 안 보이죠? 근데 얘네가 어딨냐면 아래쪽에 있어요. 원래 여기서 보여야 될 녀석들인데, 그쵸? 2D니까 뒤로 180도로 돌았을 때도 당연히 UI 표시가 돼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정상적인 동작인데, 그게 아니라 일부러 XY 값에 마이너스 값을 줘버리면은 이 아예 화면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꼼수를 둬서 마이너스를 곱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위치가 원래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건데, 뭐 원래 X축에서 마이너스를 해버리고 그리고 원래 Y값에서 마이너스를 하니까 1로 들어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얘네 UI 캔버스를 바라보고 있을 때만 제가 이 UI를 볼 수 있도록 꼼수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저도 이거를 좀 이해하는데 오래 걸려서 좀 자세히 이게 설명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 그리고 제가 요즘 좀 영상을 잘 못 올리고 있는데, 좀 요즘에 제가 병원 신세를 좀 많이 치고 있어가지고 영상 업로드가 좀 늦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